지난 7월 23일에 올렸던 스탠드 vs 땅올림 관한 영상에서 어떤 스탠드를 가지고 있어야 땅올림을 막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무려 900여 개나 되는 댓글들을 달아주셔서 지금부터 의견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모든 거를 다 전부 확인할 순 없으니까 신박한 거 있으면은 그걸 읽어보도록 하죠. 땅올림 해봐 재앙하면 그만이야. 확실히 원더 오브 유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땅올림을 한다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 솔직히 여기서 나왔던 이 오버헤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딸깍하면은 끝나는 거니까 이러면은 스탠드 vs 땅올림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버헤븐은 저한테 그렇게 흥미로운 스탠드는 아니에요. 그 다음 댓글을 보면 크림도 적당히 LM목 위치 보고 공중 돌진하면 되지 않음 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요 수를 하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광역기 관련된 스탠드들을 넣었던 이유가 일단 사정거리가 말들이 안 되니까 술자가 죽지 않는 이상 그게 계속 발동되잖아요. 근데 크림 같은 경우는 던져지는 즉시 자기 자신도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초대형 거인의 그 열에 전부 다 녹아버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크림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스탠드였어요. 물론 지우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긴 한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바닐라아이스가 흡혈귀하고 흡혈귀가 아닌지도 생각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땅올림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다 낮이었으니까 바닐라아이스는 이동하기 전에 죽게 되겠어.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크림을 뺐던 걸지도. 더 핸드로 그냥 머리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님 이라고 해주셨는데 애시당초 오쿠야 스킬을 180cm라고 쳐두고 그 다음에 초대형 거인들 높이가 거의 3-40m라고 그냥 대충 치면은 그냥 접근하기도 전에 녹아버리니까 더 핸드는 그냥 가다가 녹을 것 같습니다. 뭐 텔레포트로도 이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텔레포트 할 때 옆에서 열기에 의해서 녹아버리겠죠? 그 다음 댓글 한번 보죠. 시문과 녹색아기, 녹색아기 스탠드, 녹색아기에 다가가려 하면 영원히 도달하지 못한. 시문은 그거 말고도 중력 반전이 있어서 일단 초대형 거인 수천은 갈려나갈 듯. 두 개를 조합하면 좀 재밌긴 하겠네요. 일단 땅올림 한 위치에 아기가 기어가고 있어. 근데 그거를 초대형 거인들이 인지를 해. 인지하지 않아도 이미 그 라인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똑같이 다 작아지겠죠 계속. 그래서 녹색아기 앞에서는 누구든지 걷더라도 그냥 점점 작아져가지고 사라지겠다. 요것도 괜찮네요. 녹색아기도. 디오의 더월드라면 시간 멈추고 피 빨면 될 듯. 아침 돼서 죽을 듯. 거인 피 빨다가 배 터져 죽음.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이 많아진다. 아침 돼서 죽을 것 같아. 그냥 대충 헤븐즈 도어로 땅 올리면 일어나지 않는다 쓰면 되는 거 아님. 쓰기 전에 로안이 타 죽을 듯. 저도 이 생각을 했어요. 로안이 그냥 살살 녹아버려. 헤븐즈 도어는 현실 개변이 아니고 기억이나 생각을 조정할 수 있는 것뿐인데 누구한테 어떻게 거임. 헤븐즈 도어로 이렇게 큰 땅 올림 같은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뭐 간단하게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강제로서 발동시키는 거를 생각했었지만 땅 올림을 막아라? 로안이 어떻게 다가갈 건지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한 명을 콕 집어서 어떻게 했을 뿐 크나큰 재해를 막는다던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죠. 너무 유치한 주제지만 못 참고 들어옴. 그래서 재밌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계째 하베스트로 카운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00여 천화 되는 군체형 물량으로 본체의 데미지 피드백이 적음. 작은 만큼 거인들의 열기에 광역 학살급 피해를 받지만 그만큼 거인들의 하베스트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시조거인 위에서 대량 투하의 머리만 노리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은근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 전략을 쓸 거면 차라리 배드 컴퍼니가 낫지 않음. 근데 배드 컴퍼니도 은근히 이 술자하고 스탠드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차라리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베스트가 좀 더 유용할 것 같죠. 여기 써있네요. 배드컴퍼니 사정거리 잘봐 K초가 계속 근처에 있어야 돼요. 초대형 증기에 다 뒤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이게 맞지. 다 가지도 못하고 그냥 살살 녹을 거야. 찐통되는 거 아닌 이상 스탠드는 맞아. 초대형 거인의 연로는 스탠드를 공격하지 못함. 그렇긴 한데 하베스트라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꽤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시계찌가 그 헬리콥터에서 떨어져가지고 비행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살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프트릭도 쓸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스탠드 사용자 본인은 죽지만 등을 보면 죽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거인부터 시조거인까지 죽어버릴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인 등이 엄청 크게 열리겠고 계속 열려가지고 말 그대로 볼링 핀처럼 우르르 쓸려 나갈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 보면은 조조에서 자살하는 기술들이 좀 유리한 편이기도 하죠. 술자가 죽은 다음에 발동되는 것들. 노토리어스 빅 투입하면 땅 올리면 막아지겠지만 지워 열망을.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쓴 거이기도 합니다. 노토리어스 빅은 정말 막기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헤미안 랩소디로 내가 방금 만든 캐릭터 거인 다 모두 죽인다 맨을 실체한다. 이게 가장 쉬운 전략이긴 하죠.
킬러킨 시어터 어택으로 다 죽이면 될 것 같은데 부서지지도 않고 폭발에도 남아있으니까 고작 그 폭발로 거인을 막을 순 없을 텐데요. 시어터 어택 화력으론 기스도 안감. 8부 키라는 시어터 어택 여러 개 생성 가능. 열에 비례해 폭발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라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을 듯. 거인의 열을 생각해보면 그냥 한번 터질 때마다 수소폭탄급으로 터질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왜냐면은 시어터 어택이 열이 거인들이 무진장 많다 보니까 그냥 눈 돌아갈 것 같아. 그래서 어디로 가서 터져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서바이버 딸깍하면 되자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 유도. 꽤 괜찮은 글을 남겨주셨네. 거인들은 자아가 거의 없지 않나. 무엇보다 땅 올린 거인은 시조 유미르가 임의로 조종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유미르는 현실이 아닌 가상을 공간 좌표로 하고 서바이버가 거인들에겐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애시당초 서바이버의 문제점 중 하나가 일단 개개인의 자아를 건드려서 투쟁심을 유발시켜서 서로를 싸우게 만드는 건데, 거인 자체가 개개인이라는 자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서바이버를 갖고 있다고 해도 D4C 차원 이동으로 거인 일부 혹은 전체를 다른 것으로 보냄. 화이트 스네이크 명령 디스크로 저지. 화이트 스네이크 명령 디스크한테 푸치의 키를 190cm라고 치고 종미의 거인한테 던진다고 치면은 날아가다가 포물선 운동에서 떨어지겠죠. 플래닛 웨이브스 운석으로 지크처럼 공격 가능. 플래닛 웨이브스는 운석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라고 밑에 해주셨는데, 운석이 작은 것보다 비바노 웨스트우드가 그냥 운석 쓰기 전에 작살 날 것 같습니다. 드래곤즈 드림은 운 조작은 문제점이 종미의 거인한테도 운이 좋게 작용될 수 있어가지고 드래곤즈 드림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옐로 템퍼런스 온몸에 두르고 열에 버티는 입체 기동 장치로 이론상 처치 가능. 숨 막혀 죽지 않을까요? 메인 더 미러 거울 속으로 집어넣음. 메인 더 미러는 일루조가 갈 것 같습니다. 일루조가 밀어 넣어야 돼요. 슈퍼플라이 한구 저지 가능합니다. 리틀피트로 작게 만들어서 밟으면 끝 아님. 리틀피트는 종미의 거인, 그러니까 안에 있는 LN을 베어야 돼요. 그러니까 LN을 공격을 해야지 종미의 거인이 작아질 수가 있으니까 포르마조가 접근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시어터 어택 던져놓고 한 30명 동안 어디 짱 박혀있어 다 처리될 듯. 그쵸? 바이처 더스트는 거인 애들이 키라 정체를 인식할 만큼의 지능이 없죠. 세트신으로 거인들 전부 사람으로 되돌리고 해피엔딩? 그럼 그림자를 밟아야 하는데 알레시 그림자가 초대형 새끼발가락보다 작아서 발동되기 전에 죽을 듯. 맞네. 근데 요거 하니까 좀 생각을 해본 게 갑자기 막 떠오른 게 뭐냐면, 낮에는 불가능한데 진격의 거인 세계관의 기술로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밤에 초대형 거인들이 이제 밤에도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엄청 큰 라이트를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세트신 그림자를 크게 만드는 거지. 졸라 크게. 그렇게 하면은 다 이제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까. 액트4의 경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길 가능성도 어느 정도 높습니다. 일단 말을 달리기만 할 수 있다면 황금장 방향 손톱탄을 시조를 대상으로 발사하여 죽일 수 있을 겁니다. 단 여기서 이 가설이 가능하려면 대략 3가지 정도의 요건이 갖춰야 하는데, 원래 이제 모든 만화의 능력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능력들은 조건들이 꽤 까다롭죠. 헌터헌터의 클로로 능력처럼 말이 달릴 수 있는 공간, 손톱탄이 유실되지 않을 경우, 손톱탄의 시조를 적중한다는 경우, 이 3가지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클리어해야만 액트4는 이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요거를 보고 생각이 든 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니가 인류를 위해 희생해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손톱탄을 쏴, 액트4를. 그리고 발을 잘라. 그 다음에 그거를 비행기에서 낙하시켜. 종미의 거인에 딱 떨어지게끔 낙하시켜. 그럼 이제 액트4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거인들 넘어지는 거 보면 시문으로 중력 방향 바꿔버리면 접근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넘어지고 엉켜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엉키더라도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인들은 계속 재생하니까. 사정거리가 3km 정도라 수십만 거인의 중력을 바꾸려면 바쁘게 돌아다녀야 할 듯. 비행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푸치 혼자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애들은 다 나군이든 적군이든 피하 식별이 불가능한 다 중력이 반전되니까. 오아시스는 존나 고생하겠네. 오아시스로 거인들 잡으려면은 거짓말 안 하고 오아시스 플러스 스티키 핑거즈랑 같이 해야 돼요. 진짜 같이 땅을 파도 한 명을 묻을까 말까야. 한구 처리 가능할까 말까인데 진짜 거의 지구 반대편에서 계속 하루 종일 파도 오래 걸리는데 진짜 웃기긴 하겠다. 삽 들고 파는 것보단 빠르니까. 소원을 빌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리바이를 되살려줘.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그 물질을 전부 완벽하게 구현한 게 아니라 그 가짜 압둘이랑 셰리가 죽을 때 모습을 보면은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다가 팍 터졌잖아요. 마치 조각상이 부서지듯이. 이 소원이라는 기준이 드래곤볼급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인과 유를 넘어선 그런 급으로 하면은 또 모를까, 그 정도의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애시당초 폴나리프가 소원을 말했던 것도 그냥 간단하게 뭐 금화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얘기했던 거라.
솔직히 엠퍼러나 하이어로펀트 그린 같은 스탠드를 원거리에서 조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엠퍼러는 좀 애매한 게 일단 총알이 되게 작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쏘면은 사정거리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써있네. 호루스 말로도 50m만 넘어가도 명중률도 낮아지고 위력도 떨어진다고 하니 사실상 피해 입히긴 힘들 듯. 그 작가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권총이었나? 아무튼 그거를 조금 참고해가지고 위력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만든 스탠드가 엠퍼러 같은데 엠퍼러가 쏘면은 그냥 뚫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에렌의 목을 만져뒀다가 아니면 참기 힘들 듯. 달려가라 휴대용 아들, 너는 무적이다. 그냥 처음부터 바이처 쓰고 거인들 앞에서 확성기를 써두면 되지 않나? 그리고 문제는 바이처 더스트는 뭐 확성기 들고 뭐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리고 한 명을 타겟을 정해야 되고 그래서 바이처 더스트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조건들을 달면은 붙이고 합치면 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무적이긴 하죠. 코이치쿤. 조타로의 이 코이치쿤은 그냥 무적이야. 솔직히 가속된 세계에서 던져대는 물체들이 크라프트 워크가 두들기는 것보다 훨씬 강할 것 같은데 그래서 크라프트 워크를 영상 속에서 다뤘지만 좀 저도 쓰면서 애매하긴 했어요. 아누비스가 칼만 박으면 개사기 마컨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꽂지? 진짜 운 좋게 리바이하고 미카사 둘 중에서 한 명이 아누비스 칼을 들고 가는. 아 그럼 아누비스한테 조종당했구나. 아니다, 묶어가지고 던진다? 개인적으로 원더우브는 살짝 애매하지 않나 싶네요. 땅 올리면 특정 대상을 지정해서 공격하는 정밀 타격보다는 대량의 물량을 사용한 불규칙적인 대량살이니까요. 물론 전 세계 인류의 몰살이 스탠드 및 사용자에 대한 추적과 적의를 판단되면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여기서는 애매하다고 하셔서 이제 애매하다, 안 된다 했지만 밑에서는 또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약간 반반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셨군요. 점핑잭 플래시로 대충 무중력 만들면 되지 않을까. 무중력을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그 다음이 문제겠죠? 오브 초반부에 나오는 시간이 지날수록 작게 만든 스탠드 쓸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리틀피트하고 구구돌즈하고의 그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리틀피트는 숫자가 무조건 가까이 가야 돼요. 반면에 구구돌즈는 원격 조작형이니까 그나마 낫긴 하죠. 형 근데 비행기 타고 그린디 쓰면 나머지 없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 아니야? 그건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보헤미안 랩소디를 발동시키기 전에 과연 에렌이 파라데이 섬에서 동화책이나 창작물을 접할 기회가 있었을까? 보헤미안 랩소디를 쓴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르민이 갖고 왔던 책처럼 어느 정도 그래도 검열된 세계 속에서도 동화책이나 책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훈련병단 시절이나 엘빈이 그 자기네 아빠한테 수업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책은 존재할 겁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로 리바이 10명 소환하면 이김. 리바이 5,000명 소환해도 땅 올리면 못 막음. 실버 체리엇 레퀴엠도 이길만 할 것 같기도. 요거를 방금 생각을 해보니까 웃긴 게 실버 체리엇 레퀴엠은 이제 화살만 건드리지 않으면은 알아서 지 맘대로 움직이긴 하니까 나머지는 다 잠들 거 아니에요. 자밥 써가지고 다 비비지 않은 것도 좀 웃기긴 하겠다. 아 근데 문제는 그게 있네. 영혼이 교환이 되니까 누구의 영혼이 교환될지를 또 모르는 거야. 재수없게 뭐 오쿠야스나 이런 애들이 에렌의 영혼하고 교환된다고 생각해봐. 이길만 할 것 같기도 하지만 질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실버 체리엇 레퀴엠은요. 조타로가 등장한다. 조린이 죽는다. 조타로가 이긴다. 이기지 않았던 세계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바닐라아이스를 비행기 태우고 시조 목 위로 간 후 위치를 보고 암흑 공간으로 들어간 바닐라아이스가 급강화한다. 선으로 원거리에서 광석 저격한다. 토트신의 예언을 따라하면 땅 올리면 막을 수 있으려나 스탠드 아니지만 돌가면 있다면 흡혈귀 군단 만들어서 이길 수 있으려나 낮에는 다 녹아버립니다. 살살 녹입니다. 하이로펜트 그린도 쓱싹 올라가서 종미 머리에 에메랄드 슛 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다고. 하이로펜트가 짐승 거인의 슈팅을 견디고 위에 오르는데 성공할지부터 고민해야 할 듯. 퍼프레이즈도 생각을 했었는데 퍼프레이즈는 이제 3번밖에 기회를 터뜨리지 못하니까. 그리고 문제는 퍼프레이즈의 바이러스는 햇빛에 약합니다. 센츄리 보이 정도면 목숨은 유지하려나. 대신 공격이 불가능하죠. D4C로 에렌 데리고 와서 소멸시키는 것도 가능할 듯. 요건 좀 재밌겠다. 다른 평행세계 에렌을 데리고 오는 거야. 아누비스를 착용한 리바이, 바다에 있는 은두르, 뒤에 큰 라이트를 둔 세트신. 은두르 물은 증발할 것 같아요. 바다에 있는 은두르는, 근데 은두르는 그러니까 물이 많다고 해가지고 유리한 것보다는 그냥 유기체 스탠드라 그냥 고링내로 할 거 없이 고리기 벌레 하나 만들고 거인 한 명 밟으면 술자인 에렌에게 데미지 가는 거 아님.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초대형 거인들이 많고 종미의 거인이 하나 있지만 초대형 거인하고 종미의 거인의 관계는 시계지와 하베스트 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골드 익스피리언스로 뭘 한다?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티켓 라이드 붙일 수만 있으면 키라
아빠 사진 속 유령 스탠드로 시도 찍고 목 찢으면 되지 않은. 와 이거는 진짜 생각도 못했다. 웨더리포트는 그냥 엄청 차가운 눈이나 우박 같은 거 내려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지 살 수 있을지도. 슬픈 말은 하지 맙시다. 압둘은 어떨 것 같음? 화력으로 다 조질 것 같은데. 압둘도 가까이 가야 해서 열기로 인해 죽을 것 같은데. 불 피우고 멀리서 조종하는 식으로 카이팅하면 되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세 분 다 맞는 말인데 오베이 압둘은 진짜 개 넘사예요. 레드핫 칠리페퍼 풀 충전 상태, 블랙 사바스 물리공격 안 통해서 접근 쉽고 그림자만 있으면 되고 파괴력도 높아서 가기만 하면 죽일 수 있을 듯. 근데 블랙 사바스도 문제는 그림자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틈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그 즉시 이제 블랙 사바스가 햇빛에 녹아서 그냥 사라진다. 폴퍼는 그냥 교도소에서 발표 죽겠죠. 20th Century Boy 데미지 반사하다 보면 다 죽겠지 하고 있으면 될 듯. 더록 에렌이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는 걸 이미 묘사한 만큼 정신 조작해서 죽이면 될 듯. 진짜 이게 되면은 얼마나 큰 자물쇠가 생성되는 거야? 나도 상상할 수가 없네. 거인보다 큰 도화지에 키시베 로안의 그림을 그려두면 전부 책으로 변하고 지들 열에 불타서 죽지 않을까? 아 그런데 파장이 안 맞으면 답이 없네. 그냥 로안은 그림이나 더 그려라. 고링내가 없다고요 선생님? 실버 체리엇 레퀴엠이랑 고링내랑 작중에서 한 능력만 놓고 보자면은 광역기는 실버 체리엇 레퀴엠이 훨씬 더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영혼 바꾸기 하나랑 모두를 수면 상태로 만드는 이 능력. 디아블로와 고링내가 둘이 한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내 능력이 어쩌고 저쩌고 말을 했다 라고 해가지고 문제는 다수로서 광역기 같은 스킬을 쓰진 않았다 이 말이죠. 고링내가 조나단이 어떻게 막지 않을까? 요것도 맞는 말이긴 해. 스탠드 능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이상하게 조나단은 생각해보니까 미카사가 에렌의 목을 잡고 끝냈듯 조나단이 마지막에 에렌의 목을 잡고 끝날 것 같긴 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몇 조마리의 개구리 반사 조롱조롱. 에렌씨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키라 요시카게 어쩌고. 벽거인들 상태가 긴 꿈을 꾸는 거와 같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데스13의 능력을 약점으로 알고 시간과 물량전을 버틸 상상력만 충분하다면 리얼 큰 도움이 될. 좌표가 꿈이랑 판정이 똑같으면 개사기 아님? 데스13이 상대가 스탠드 없으면 확정승 수준임. 언럭키 오버헤븐. 스케어리 몬스터즈로 초대형 티라노. 키스 실로 리바이 팔 9개. 그냥 디포시로 차원 이동해서 다른 차원에 에렌 가져와서 머리 던져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가는 건 비행형 타고 가면 되고 어차피 그 위에서 다구리는 진격 어벤져스가 막아줄 것이고 그리고 러브 트레인 상태면 아예 딜도 넣지 못하니 디포시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헬븐즈 도어로 책 만들어 버리기. 만들다가 거인이 밟아버렸다네요. 땅올림 일어나기 전에 로안이 한 땀 한 땀 거인들 박아둬서 예방하기. 제일 나쁜 사람이다. 센츄리 보이로 나만 살기. 오 마지막에 눈 떴을 때 살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언더월드는 재현하는 거라 땅올림을 막을 정도의 큰 전쟁이 과거에 있는 게 아닌 이상 불가능임. 그쵸? 언더월드는 이게 문제점이죠. 재현을 한다는 건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징계여인의 타임라인들을 보면은 땅올림만큼의 큰 그건 없었죠. 아 근데 이 조합이 제일 사기이긴 하다. 원더 오브 유 플러스 웨더 리포트는 이거 뭐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더핸드 안 나온 게 의외네. 술자만 똑똑하면 그냥 에렌목 더핸드를 지어버리면 끝인데 그 술자가 멍청하고 근접이라 다가가면 열기로 오크해서 죽음. 열기도 더핸드가 지을 수 있지 않나. 스트레이캣 공기탄 날린 거 더핸드가 지었던 걸로 아는데 스피드가 좀 느리긴 한데 근데 이제 스트레이캣이 공기탄을 날린 거는 정면으로 날린 거고 열기가 무조건 정면에서 오는 법은 없으니까 모든 방향에서 오는 열기들을 막을 수만 있다면 더핸드가 그러면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더핸드로 간다면. 근데 손 진짜 바쁘긴 하겠다. 계속 지우면서 날아가고 해야 되니까. 어차피 밟힐 거 푸치가 일순 빨리 틀려서 빠르게 밟히겠지. 이게 맞긴 해. 플라이 하이로 로드를 조종해서 체온을 낮춘다도 될 것 같고 하루 종일 낮춰야 한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체온 낮추려면은 비만 내린다면 캐치 더 레인보우도 괜찮을 듯 싶은데 증발되겠죠 비들이. 그러니까 소나기만 내리면 그러니까 그 폭우가 계속 쏟아진다고 가정하면은 그냥 캐치 더 레인보우를 쓸 바에 그냥 웨더 리포트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저스티스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3부 적들 중 엔야 할멈의 스탠드로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혈관 하나라도 있다면 언제든지 거인 조종 가능하니 해당 거인으로 타 거인을 공격해 신체 손상 유도. 공격받은 거인 역시 상처나는 순간 저스티스에게 지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스티스도. 입체 기동 장치를 착용한 조나단. 끝났네. 작가 피셜 땅 올리면 현대기술 화기로도 진압 가능하다. 이것도 맞네. 어딜 역사랑 초능력자랑 비빔 둘 다 역사인데요? 스티키 핑거즈가 존나 큰 아공간 입구를 만들어버린 다음 달려오는 거인들을 다 넣어버리고 봉인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읽어봤는데요. 진짜 세상은 넓고 저보다 똑똑하시고 재미난 분들이 많은 걸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영상을 만들어서 댓글에 의견들을 달아주시면 또 읽어보면서 하하호호 웃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